여러분, 노년이 되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죠? 뭔가 항상 신경 쓸 일들이 많고, 걱정도 늘어나고,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예전엔 이렇게까지 무겁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나이가 들수록 짐이 더 많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어깨에는 더 많은 것들이 올려지거든요. 책임감도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관계도 복잡해지고, 챙겨야 할 것들도 산더미처럼 쌓여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비워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운 노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15년 차 살림고수 이현미입니다. 오늘은 60대, 70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홀가분한 노년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더 이상 불필요한 짐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심코 붙들고 있던 것들, 사실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천법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짐, 바로 노년기 일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0년 넘게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허전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돈도 벌어야 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리해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해서 경비원, 청소, 배달까지. 몸도 힘들고 젊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젊을 때의 일은 생존이었다면 이제는 보람이어야 해요. 70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니셨대요. 나는 아직 젊다, 일해야 한다 면서요. 그런데 2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시냐면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반겨준다고 해요. 돈은 한 푼도 안 되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래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꼭 돈을 벌어야만 가치 있는 일인가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할 때예요. 자원봉사든 취미 활동이든 손자 손녀와 시간 보내기든 그게 진짜 여러분의 일이에요. 일자리에 집착하는 마음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의 영원한 고민, 바로 돈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민을 얘기해 볼까요? 바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내 얼굴이야?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가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사려고 백화점을 기웃거리고 염색약을 또 사러 가고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시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70대이신 한 할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예뻐서 고민이었고, 늙으니까 못생겨서 고민이네. 정말 공감이 가지 않나요? 언제까지 거울 앞에서 한숨 쉬며 살 건가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는 살아온 이야기예요. 웃음 주름은 행복했던 순간들의 흔적이고, 미간의 주름은 진지하게 고민했던 세월의 증거예요. 하얀 머리카락은 지혜의 상징이고, 조금 구부정해진 등은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을 져온 증거잖아요. 이 모든 게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역사예요. 젊은 사람들의 매끄러운 피부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아직 인생이라는 책의 서문밖에 안 읽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을 읽으신 분들이에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생기는 접힌 다국처럼 여러분의 주름도 그런 거예요. 물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20대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나왔더니 소혼자가 할아버지, 왜 가발 썼어? 하더라고. 웃음이 나오시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워요. 나이에 맞는 멋이 있어요. 무리해서 젊어 보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건강하고 단정하게 관리하시면 돼요. 깨끗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은 표정.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당당하게 걸으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아름답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존경의 눈빛으로 봐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지만요. 나이 든 모습도 아름다움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 바이올린 소리도 아름답지만 나이 든 첼로의 깊은 울림도 아름답잖아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청춘의 화사함과는 다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외모 콤플렉스라는 또 하나의 짐,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참 오랫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자.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놔주는 일이 아닐까요? 특히 40대, 50대가 된 중년 자녀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쓰이고 이것저것 조언하고 싶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정말로 손을 떼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간섭, 이것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 중 하나거든요. 며칠 전 아는 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50이 다 된 아들이 직장을 옮긴다고 하니까 밤잠을 못 자겠어요. 지금 회사도 괜찮은데 굳이 왜 위험을 감수하냐고 했더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분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살 때 부모님이 우리 결정 하나하나에 개입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중년 자녀들도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어른입니다. 자기만의 경험과 판단력이 있고 실수할 권리도 성공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긴다는 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믿고 놔주는 것일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4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 걱정이 딸에게 부담만 주고 있었구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의 걱정과 조언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무관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하되 표현 방식을 바꾸는 거죠. 매일 안부 전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조언 대신 공감과 격려, 걱정 표현 대신 믿음 표현. 괜찮을까가 아니라 잘 될 거야.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내 선택을 믿어.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예전 같으면 내가 말렸잖아 라고 했을 텐데 그냥 고생 많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더 의지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멋진 아버지시죠? 자녀에 대한 간섭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편해지고 우리 자신도 홀가분해져요. 자녀 걱정에 쓰던 에너지를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간섭받을까봐 피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체면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그렇죠? 옛 동창 모임 참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 20년 넘게 참석 안 하셨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들 성공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용기 내서 참석해 보니 어떠셨을까요? 다들 비슷하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사업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누구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혼자 상상으로만 만들어낸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동창 모임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야 한다거나 현재의 성취를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옛 친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게 전부예요. 경상도 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창 모임에 가면 다들 젊을 때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때는 누가 공부 잘했고 누가 인기 많았고. 근데 그게 지금이랑 뭔 상관이야.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 아닌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동창 모임에 가서 옛날 이야기만 하다 보면 현재의 나를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더 젊었는데, 더 예뻤는데, 더 똑똑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생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것들도 많아요. 경황이라는 지혜, 여유라는 품격, 포용이라는 아름다움. 이런 건 젊을 때는 없던 거잖아요. 전라도 할머니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들이 젊을 때 사진을 자랑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젊을 때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대신 손자 사진을 보여주셨대요. 이게 내 진짜 자랑이요? 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들 가족 이야기, 손주 이야기 하면서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모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창 모임 부담감을 덜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비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안부 인사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건강하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둘째,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뭘 하며 사는지, 어떤 취미를 갖게 되었는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훨씬 유익하고 의미 있어요. 셋째, 부담스럽다면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따로 소규모로 만나는 것도 좋죠. 서울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창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나는 정말 보고 싶은 친구 셋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그게 훨씬 편하고 좋아.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동창 모임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모임 통지서를 받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참석할지 말지를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죠. 거칠애나 허영이 아닌 진심으로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해져요. 무엇보다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내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부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창회에 안 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과만 만나니까 훨씬 행복해요.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진정한 인간관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과시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만남. 그게 진짜 우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젊은 세대들의 말투나 행동을 보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신 적 많으시죠? 저도 60대가 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소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굳이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미국의 어느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나는 내 손자가 왜 그런 음악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아이가 행복해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SNS에 온갖 사진을 올리고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방식이에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우리만 힘들어져요. 옆집 할머니는 며느리와 맨날 갈등이에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며느리와 관계만 나빠지잖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지.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우리가 젊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해 못 하시던 것처럼요. 미니스커트 입는다고 야단 맞고 머리를 기른다고 혼나고 로그막 듣는다고 핀잔 들었던 기억 나시죠? 그때 우리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모르세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세대마다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둘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모든 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셋째, 서로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지내되 간섭하지 말고 멀리 지내되 무관심하지는 말고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자가 게임만 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 하지만 내가 젊을 때 바둑에 빠져 있던 것과 뭐가 다른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런 마음가짐이면 훨씬 편해져요.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대신 서로 예의는 지키고 기본적인 인간적 배려는 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6번째 짐, 바로 노후 자금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아,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물론 노후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가요.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실제로 노후 자금에 대한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월 2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고 월 300만 원이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중요한 건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70대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검소하게 사셨는데 퇴직 후에도 계속 돈을 아끼기만 하셨어요.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어떡하나,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만 하시다가 정작 건강할 때 하고 싶었던 여행도 못 가시고 맛있는 음식도 못 드시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를 놓치고 있구나. 그 후부터는 적당한 선에서 저축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쓰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가까운 온천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요. 물론 무계획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는 확보해 두세요.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삶을 위축시킬 뿐이에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다. 이 말처럼요. 돈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적당한 노후 자금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그 돈으로 행복을 사는 거예요. 건강할 때 맛있는 음식 먹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하기, 이런 것들이 진짜 부자의 삶이죠. 돈 걱정 적당히 하기. 이것도 노년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에 대한 감사를, 과도한 절약보다는 적당한 소비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짐에 대해 알아볼까요? 몸에 좋다는 음식만 찾아 먹고 칼로리까지 세면서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계시나요? 혹시 가끔 떡볶이나 치킨이 먹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다며 참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한 식단에 대한 강박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의 짐입니다. 70세 박영숙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매일 현미밥에 나물 반찬만 드셨어요.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외식할 때도 항상 샐러드만 주문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가끔은 맛있는 것도 드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너무 완벽한 식단에 집착하느라 음식의 즐거움을 잃었다는 걸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찜닭도 드시고 생일날은 케이크도 한 조각 드신다고 해요. 당뇨 수치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마음은 훨씬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한 노력은 좋지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완벽한 식단 유지에 대한 강박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가끔 먹는 치킨보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평소에는 건강한 음식을 드시되 가끔은 마음이 원하는 음식도 드세요. 친구들과 외식할 때 혼자서만 샐러드 먹을 필요 없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맛있는 케이크도 드시고 가족 모임에서는 좋아하는 음식도 드세요. 우리 나이에는 음식으로 받는 작은 기쁨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가끔의 일탈이 주는 행복이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디지털 피로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참 따라가기 힘드시죠?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려고 해도 버벅거리고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려면 손자, 손녀한테 물어봐야 하고 SNS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멋진 사진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하며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디지털 세상을 다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우리 나이에는 우리만의 속도가 있어요. 굳이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적응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인 박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배우려고 애쓰다가 스트레스만 쌓였대요. 그러던 중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왜 이걸 다 알아야 하지? 지금은 필요한 기능만 딱 3가지 정도만 쓰신다고 해요.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여행 사진, 맛집 사진 보면서 비교하지도 않으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른들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우울감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왜일까요? 젊은 사람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의 정성, 책장을 넘기며 읽는 책의 감촉. 이런 아날로기적인 것들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산책하면서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세요. 내가 뒤처진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디지털 피로감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SNS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확인하세요. 매일 볼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김정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동안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필요도 있지만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디지털 피로감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70대에 재혼하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만에 새로운 분을 만나셨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아?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6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지금은 둘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새로운 사랑.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의 사랑은 젊은이들과는 달라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변 시선도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이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면 더 따뜻한 노년을 보낼 수 있죠.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늦은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새로운 사랑을 만날 기회가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같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만 챙기면 돼요. 그 외에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매주 카톡 돌리는 그 동창회 정말 꼭 가야 할까요? 가면 스트레스만 받는데 억지로 참석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나를 계속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일자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셋째, 자녀 간섭을 줄이세요. 넷째, 동창 모임 부담감을 덜어내세요. 다섯째, 젊은 세대 문화를 인정하세요. 여섯째, 노후자금 걱정을 적당히 하세요. 일곱째, 완벽한 식단 강박을 놓으세요. 여덟째, SNS 피로감을 줄이세요. 아홉째,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 9가지만 실천해도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은 스마트폰을 30분 덜 보는 것부터요. 60대, 70대 여러분들, 이제 정말 홀가분하게 사세요. 무거운 짐들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남은 인생은 가볍게, 편안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짐을 가장 먼저 내려놓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홀가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죠? 뭔가 항상 신경 쓸 일들이 많고 걱정도 늘어나고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예전엔 이렇게까지 무겁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나이가 들수록 짐이 더 많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어깨에는 더 많은 것들이 올려지거든요. 책임감도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관계도 복잡해지고 챙겨야 할 것들도 산더미처럼 쌓여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비워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운 노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15년 차 살림고수 이현미입니다. 오늘은 60대, 70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홀가분한 노년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더 이상 불필요한 짐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심코 붙들고 있던 것들, 사실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천법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짐, 바로 노년기 일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0년 넘게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허전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돈도 벌어야 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리해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해서 경비원, 청소, 배달까지. 몸도 힘들고 젊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젊을 때의 일은 생존이었다면 이제는 보람이어야 해요. 70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니셨대요. 나는 아직 젊다, 일해야 한다 면서요. 그런데 2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시냐면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반겨준다고 해요. 돈은 한 푼도 안 되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래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꼭 돈을 벌어야만 가치 있는 일인가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할 때예요. 자원봉사든 취미 활동이든 손자 손녀와 시간 보내기든 그게 진짜 여러분의 일이에요. 일자리에 집착하는 마음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의 영원한 고민, 바로 돈 이야기에.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민을 얘기해 볼까요? 바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내 얼굴이야?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가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사려고 백화점을 기웃거리고
염색약을 또 사러 가고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시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70대이신 한 할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예뻐서 고민이었고 늙으니까 못생겨서 고민이네. 정말 공감이 가지 않나요? 언제까지 거울 앞에서 한숨 쉬며 살 건가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는 살아온 이야기예요. 웃음 주름은 행복했던 순간들의 흔적이고, 미간의 주름은 진지하게 고민했던 세월의 증거예요. 하얀 머리카락은 지혜의 상징이고, 조금 구부정해진 등은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을 져온 증거잖아요. 이 모든 게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역사예요. 젊은 사람들의 매끄러운 피부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아직 인생이라는 책의 서문밖에 안 읽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을 읽으신 분들이에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생기는 접힌 자국처럼 여러분의 주름도 그런 거예요. 물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20대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나왔더니 소혼자가 할아버지, 왜 가발 썼어? 하더라고. 웃음이 나오시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워요. 나이에 맞는 멋이 있어요. 무리해서 젊어 보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건강하고 단정하게 관리하시면 돼요. 깨끗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은 표정.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당당하게 걸으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아름답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존경의 눈빛으로 봐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지만요. 나이 든 모습도 아름다움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 바이올린 소리도 아름답지만 나이 든 첼로의 깊은 울림도 아름답잖아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청춘의 화사함과는 다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외모 콤플렉스라는 또 하나의 짐,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참, 오랫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자.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놔주는 일이 아닐까요? 특히 40대, 50대가 된 중년 자녀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쓰이고 이것저것 조언하고 싶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정말로 손을 떼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간섭, 이것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 중 하나거든요. 며칠 전 아는 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50이 다 된 아들이 직장을 옮긴다고 하니까 밤잠을 못 자겠어요. 지금 회사도 괜찮은데 굳이 왜 위험을 감수하냐고 했더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분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살 때 부모님이 우리 결정 하나하나에 개입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중년 자녀들도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어른입니다. 자기만의 경험과 판단력이 있고 실수할 권리도 성공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긴다는 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믿고 놔주는 것일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4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 걱정이 딸에게 부담만 주고 있었구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의 걱정과 조언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무관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하되 표현 방식을 바꾸는 거죠. 매일 안부 전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조언 대신 공감과 격려, 걱정 표현 대신 믿음 표현. 괜찮을까가 아니라 잘 될 거야.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내 선택을 믿어.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예전 같으면 내가 말렸잖아 라고 했을 텐데 그냥 고생 많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더 의지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멋진 아버지시죠? 자녀에 대한 간섭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편해지고 우리 자신도 홀가분해져요. 자녀 걱정에 쓰던 에너지를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간섭받을까봐 피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체면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그렇죠? 옛 동창 모임 참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 20년 넘게 참석 안 하셨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들 성공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용기 내서 참석해 보니 어떠셨을까요? 다들 비슷하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사업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누구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혼자 상상으로만 만들어낸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동창 모임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야 한다거나 현재의 성취를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옛 친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게 전부예요. 경상도 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창 모임에 가면 다들 젊을 때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때는 누가 공부 잘했고 누가 인기 많았고. 근데 그게 지금이랑 뭔 상관이야.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 아닌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동창 모임에 가서 옛날 이야기만 하다 보면 현재의 나를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더 젊었는데, 더 예뻤는데, 더 똑똑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생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것들도 많아요. 경황이라는 지혜, 여유라는 품격, 포용이라는 아름다움. 이런 건 젊을 때는 없던 거잖아요. 전라도 할머니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들이 젊을 때 사진을 자랑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젊을 때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대신 손자 사진을 보여주셨대요. 이게 내 진짜 자랑이요? 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들 가족 이야기, 손주 이야기 하면서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모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창 모임 부담감을 덜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비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안부 인사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건강하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둘째,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뭘 하며 사는지, 어떤 취미를 갖게 되었는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훨씬 유익하고 의미 있어요. 셋째, 부담스럽다면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따로 소규모로 만나는 것도 좋죠. 서울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창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나는 정말 보고 싶은 친구 셋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그게 훨씬 편하고 좋아.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동창 모임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모임 통지서를 받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참석할지 말지를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죠. 거칠애나 허영이 아닌 진심으로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해져요. 무엇보다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내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부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창회에 안 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과만 만나니까 훨씬 행복해요.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진정한 인간관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과시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만남. 그게 진짜 우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젊은 세대들의 말투나 행동을 보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신 적 많으시죠? 저도 60대가 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소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굳이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미국의 어느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나는 내 손자가 왜 그런 음악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아이가 행복해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SNS에 온갖 사진을 올리고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방식이에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우리만 힘들어져요. 옆집 할머니는 며느리와 맨날 갈등이에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며느리와 관계만 나빠지잖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지.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우리가 젊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해 못 하시던 것처럼요. 미니스커트 입는다고 야단 맞고, 머리를 기른다고 혼나고, 로그막 듣는다고 핀잔 들었던 기억 나시죠? 그때 우리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모르세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세대마다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둘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모든 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셋째, 서로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지내되 간섭하지 말고 멀리 지내되 무관심하지는 말고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자가 게임만 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 하지만 내가 젊을 때 바둑에 빠져 있던 것과 뭐가 다른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런 마음가짐이면 훨씬 편해져요.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대신 서로 예의는 지키고 기본적인 인간적 배려는 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6번째 짐, 바로 노후 자금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물론 노후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가요.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실제로 노후 자금에 대한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월 2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고 월 300만 원이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중요한 건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70대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검소하게 사셨는데 퇴직 후에도 계속 돈을 아끼기만 하셨어요.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어떡하나,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만 하시다가 정작 건강할 때 하고 싶었던 여행도 못 가시고 맛있는 음식도 못 드시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내가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를 놓치고 있구나. 그 후부터는 적당한 선에서 저축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쓰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가까운 온천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요. 물론 무계획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는 확보해 두세요.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삶을 위축시킬 뿐이에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다. 이 말처럼요. 돈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적당한 노후 자금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그 돈으로 행복을 사는 거예요. 건강할 때 맛있는 음식 먹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하기, 이런 것들이 진짜 부자의 삶이죠. 돈 걱정 적당히 하기, 이것도 노년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에 대한 감사를, 과도한 절약보다는 적당한 소비를 선택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짐에 대해 알아볼까요? 몸에 좋다는 음식만 찾아 먹고 칼로리까지 세면서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계시나요? 혹시 가끔 떡볶이나 치킨이 먹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다며 참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한 식단에 대한 강박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의 짐입니다. 70세 박영숙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매일 현미밥에 나물 반찬만 드셨어요.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외식할 때도 항상 샐러드만 주문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가끔은 맛있는 것도 드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너무 완벽한 식단에 집착하느라 음식의 즐거움을 잃었다는 걸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찜닭도 드시고 생일날은 케이크도 한 조각 드신다고 해요. 당뇨 수치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마음은 훨씬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한 노력은 좋지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완벽한 식단 유지에 대한 강박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가끔 먹는 치킨보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평소에는 건강한 음식을 드시되 가끔은 마음이 원하는 음식도 드세요. 친구들과 외식할 때 혼자서만 샐러드 먹을 필요 없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맛있는 케이크도 드시고 가족 모임에서는 좋아하는 음식도 드세요. 우리 나이에는 음식으로 받는 작은 기쁨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가끔의 일탈이 주는 행복이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디지털 피로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참 따라가기 힘드시죠?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려고 해도 버벅거리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하려면 손자, 손녀한테 물어봐야 하고 SNS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멋진 사진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하며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디지털 세상을 다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우리 나이에는 우리만의 속도가 있어요. 굳이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적응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인 박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배우려고 애쓰다가 스트레스만 쌓였대요. 그러던 중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왜 이걸 다 알아야 하지? 지금은 필요한 기능만 딱 3가지 정도만 쓰신다고 해요.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여행 사진, 맛집 사진 보면서 비교하지도 않으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른들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우울감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왜일까요? 젊은 사람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의 정성, 책장을 넘기며 읽는 책의 감촉. 이런 아날로기적인 것들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산책하면서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세요. 내가 뒤처진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디지털 피로감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SNS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확인하세요. 매일 볼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김정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동안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필요도 있지만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디지털 피로감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70대에 재혼하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만에 새로운 분을 만나셨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아?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6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지금은 둘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새로운 사랑.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의 사랑은 젊은이들과는 달라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변 시선도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이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면 더 따뜻한 노년을 보낼 수 있죠.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늦은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새로운 사랑을 만날 기회가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같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만 챙기면 돼요. 그 외에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매주 카톡 돌리는 그 동창회 정말 꼭 가야 할까요? 가면 스트레스만 받는데 억지로 참석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나를 계속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일자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셋째, 자녀 간섭을 줄이세요. 넷째, 동창 모임 부담감을 덜어내세요. 다섯째, 젊은 세대 문화를 인정하세요. 여섯째, 노후자금 걱정을 적당히 하세요. 일곱째, 완벽한 식단 강박을 놓으세요. 여덟째, SNS 피로감을 줄이세요. 아홉째,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 9가지만 실천해도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은 스마트폰을 30분 덜 보는 것부터요. 60대, 70대 여러분들, 이제 정말 홀가분하게 사세요. 무거운 짐들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남은 인생은 가볍게, 편안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짐을 가장 먼저 내려놓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홀가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